경청하라, 상대를 존중하라, 이런 말들 참 많은데 정작 우리들은 상대를 존중하는 일이 정말 더럽게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존경은 차치하더라도 존중이라도 하고 싶지만 왜 이렇게 이 사회에는, 그리고 내 주변에는 욕설을 유발시키는 욕설 유발자들이 넘쳐나는 건지, 참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싶어서 존중과 존경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인간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물질은 육신과 비물질인 영혼이 결합된 에너지 덩어리죠. 물질인 육신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 원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진동을 하고 있죠. 결합의 결속력에 따라서 진동의 변화가 생기고요. 원자들이 결합해서 세포도 만들고 기관도 만들고 이 기관들이 작동을 하고 그러죠. 인간의 경우엔 오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오감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캐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정보들이 모종의 변환을 거치면서 비물질인 영혼에 전달이 되고요. 현대의 과학과 의학 지식으로는 아직 여기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물질인 영혼에 대한 가설조차 설정을 두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과학으로 증명해낼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는 복잡해지니까 일단 여기서 접고요.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만 갖고 설명을 해봅시다. 태양도 에너지 덩어리죠.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 파동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동을 하죠. 그렇게 해서 도착한 에너지가 지구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태양의 빛은 이미 8분 전에 출발한 것입니다. 이 태양빛이 나에게 도달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로 도착한 빛의 에너지에 의해서 식물이 자라고 광합성을 하고 그 에너지가 다시 동물에게 흡수되어 단백질로 변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끝없이 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그냥 변화를 해갑니다. 이런 이동의 변화의 법칙이 있다 보니 우리 인간들의 육신이 유지가 되고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영혼은 어떨까요? 이 비물질인 영혼도 사실 에너지입니다. 어찌 보면 물질 에너지보다도 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이 육신이라는 물체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 그 힘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물질에 들어와서 하는 활동은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물질인 오감을 통해서만 모든 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까지가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과학이라고 부르는 영역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은 과학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비물질이죠. 비물질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조화가 사실은 인간이 특별하기로 이 지구별에서 만물의 영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의 열쇠가 되죠. 비물질도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틀에 갇혀 있긴 하지만 저 나름의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 활동에 의해서 얻어지는 정보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들의 언어로 육감, 식스센스라고 부릅니다. 특히 우리가 서로를 보고 느낄 때 오감을 통해서 벌어지는 것 말고 뭔가 모르는 무엇이 작동을 합니다. 육감이죠. 감각이라고도 하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육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스러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돼야지만 비로소 우리들이 상대에게 존중이 안 되는 이유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인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육감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용이 비과학적이라는 학계들의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설명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육감에 의해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거죠. 인간들의 온몸이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센서인 셈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입장에서는 상대를 착 보면 느낌적 느낌으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뭔지 모르지만 주는 거 없이 싫거나 미운 사람이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고요. 이유를 설명하려 치면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어지진 않지만 뭔가 기분 나쁜 그런 것들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들이 존중이 더럽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일단 우리들이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뭔가 좀 착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존중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모르는 사람은 존중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존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게 뭔 소린가 싶을 텐데 어린아이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바로 존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이는 성장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경들을 겪으면서 존중이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많은 상황과 많은 경험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는 것이 늘어가고 또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더 많아지겠죠. 당연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처럼 아는 것이 많고 이해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집니다. 수용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춘 사람이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절대 존중할 수 없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뭔 소린가 뜨아했습니다. 저게 도대체 뭔 소린지. 근데 저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동안 왜 내가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안 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윗사람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큰 사람인 거고, 큰 사람들은 작은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처지를 아니 뭐라고 나무라거나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윗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짓을 해도 나무라거나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좀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아는 사람, 그리고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품을 수 있는 품성을 갖춘 사람, 즉 바로 윗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길러줄 의무가 부모와 어른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이에게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는 상대를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존중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란다고 되나요? 이건 자연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중은 모르는 것을 알면, 그리고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품성이 갖추어지면, 그런 어른이 되면, 즉 윗사람이 되면 저절로 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존중이 더럽게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상대방보다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내 자식이 존중이 안 된다면 내가 아직 아이보다 어른이 되지 못한 것이고, 내 아내, 내 남편이 더럽게 존중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그 상대보다 어른이 되지 못한 것이고, 내가 존중이 되지 않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어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위에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존중이 될 수 없는 거죠. 존중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존중을 하려고 하니 당연히 존중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상대를 존중하라는 말은 어른이 되지 못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주문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존중은 어른이 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저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실까요? 상대를 품을 수 있는 품성이 갖춰지지 못하면 존중은 할래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발 되지도 않는 존중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갖추는 노력을 하면 존중은 저절로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